안녕하세요. 코비스 민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며 남부지방에 피해가 컸습니다. 모두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모두 평안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인 위클리 20회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5.1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더리움 가격은 0.5% 하락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머지 이슈로 인한 기대감과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 등 매크로 이슈와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 등 여러 이슈가 중첩되어 상승했다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24포인트로 극도의 공포 단계입니다. 지난주 23포인트에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빗 거래소 가격 등락률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은 9월 7일 기준 이더리움 클래식이 전주 대비 28.95% 상승했습니다. 또한 금주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헬륨이고 전주 대비 35.26% 하락했습니다. 순위별로 차트를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머지 이슈로 인한 이더리움의 점유율 증가입니다. 요즘 이더리움 머지로 가상자산 업계가 떠들썩한데요. 머지란 이더리움의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우선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의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을 추월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국내 비트코인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 1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반면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20%를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업계 내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으로 인하여 주간 가상자산 시장의 지수가 상승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국내의 추세로서 아직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이더리움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일례로 미국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중심이지만 한국은 개인 투자자 중심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호재에 한국 투자자들이 더 민감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 또한 이더리움 업데이트인 더 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5일 업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루어진 닥사는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각 거래소별로 세부 사항이 공지될 방침인데요. 지난 6일 출범한 닥사는 상장 및 상장 폐지 기준과 투자자에게 전달할 충분한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각국의 가상자산 법제화의 가속화입니다. 루나 테라 사태와 증권형 토큰 등 신흥 가상자산의 급격한 성장으로 주요국에서 가상자산 법제화가 연이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포괄적 성격의 가상자산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단독법인 미카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자의 준비금 강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 제한, 발행인의 규제와 공시 의무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미국은 RFIA라고 하는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을 의회에서 발의했으며 여러 코인들을 포함하는 가상자산 관련법이 공식적으로 입법화 중에 있습니다. RFIA는 가상자산의 규정,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소비자 보호, 과세 문제 등의 총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영내 허용과 가상자산의 국가적 육성을 위한 글로벌 가상자산 기술 허브 계획을 지난 4월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가상자산 법제화의 가속화는 루나 사태 발생과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국의 가상자산 법안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미국 RFIA와 유럽연합 미카 모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상응하는 준비금 마련을 강제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법적인 제한과
공시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한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부는 투자 여건의 개선과 소비자 보호, 산업 육성을 목표로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융위원회 등의 유관 부처에서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전엔 자금 세탁 방지와 조세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있어 차이점이 두드러지는데요. 또한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성을 인정받은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포섭되어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제시 이후인 내년부터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국내외 디지털 거점지의 설립 확대입니다. 나이지리아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과 관련한 비즈니스 지원을 목표로 특별 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예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수출가공구역청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가상자유구역으로 제한된 디지털 도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는 서아프리카 최초로서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가상자산과 친화적인 법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두바이의 가상자산 구역과 유사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나이지리아는 2,200만 명 이상의 가상자산 소유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상자산 채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가상자유구역의 설립은 나이지리아의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고용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FTX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전망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이낸스와 FTX는 부산시가 목표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 설립에 대한 큰 뜻에 동의해서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바이낸스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바이낸스가 다시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맞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진출은 아니라며 바이낸스 부산 사무국은 바이낸스 체리티, 바이낸스 아카데미 등과 협업해서 설립될 예정인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차려질지는 현재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FTX 관계자도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비전을 듣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전하여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코인 위클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